이제까지는 제가 기준을 세워라, 나를 제대로 갖고 오라, 이런 쪽으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영상들에서. 근데 오늘은 완전히 반대로 가볼게요. 말 그대로 어떤 기술을, 어떤 말을 써야 남자의 무의식이 반응을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인 가이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아니, 그래, 뭐, 철학, 기준 다 좋아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 마인드 잡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고백은 언제 하냐고요. 아, 정말 영상 잘 보고 있어요. 근데 썸남 입에서 우리 사귀자, 이 말이 나오게 하는 실전 스킬이 저는 필요해요, 사장님.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런 생각 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남자의 무의식을 건드리는 말투, 행동, 타이밍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쓸 수 있는 문장들까지 예시를 드릴게요. 남자의 뇌가 어떤 패턴에 반응을 하는지 좀 심리학과 뇌과학을 섞어서 거기에 맞는 말투, 행동, 타이밍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알려주고 싶은 거지, 뭐 감정 장난질 하자 이런 영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남자의 무의식 구조부터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제럴드 잘트만의 연구에 따르면요, 인간의 의사 결정 중에 대부분이 무의식에서 결정된다고 해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나 이 여자한테 고백해야겠다 이런 결정을 낼 때 그 결정의 대부분은 이미 무의식 수준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의식적인 건요, 그냥 나중에 나 이 여자가 왜 좋지? 이런 합리화하는 역할만 해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로 설명하는 건요, 사실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훨씬 강력한 게 뭐냐면 설명 없이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경과학에 미러 뉴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의 그런 행동이나 감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뇌가 마치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신경세포예요. 이거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느냐가 상대 남자의 감정 상태에 좀 전염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왜 작동하는지 바로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남자 무의식이 특히 강하게 반응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 경제. 나한테만 있는 특별함이 필요하다. 두 번째, 도전감. 이 판 내가 이기고 싶다. 세 번째, 보상. 이 관계에서 내가 얻는 감정적인 이득이 크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도파민 시스템과 연결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도파민이 행복 물질이라기보다요, 기대감과 좀 그런 기대감을 추적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확실하면 좀 심심해지고요, 너무 어려우면 또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은 이런 것들에 제일 미쳐요. 이게 뭐 게임, 주식, 사업, 연애 다 똑같아요. 사람 심리잖아요. 물론 아닌 분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썸에서 목표는 딱 하나예요. 남자 뇌에다가 이 관계에 너 지금 포기하면 손해야 라는 걸 심어주는 것.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요, 말투, 행동,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기술적인 것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무의식을 찌르는 한 줄 칭찬 구조를 만드는 것. 하버드 연구에서도요, 사람이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칭찬은 행동이 아니라 정체성을 건드리는 칭찬이라고 해요.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행동적인 칭찬은 뭐냐면, 와, 오늘 프레젠테이션 잘하셨다, 이거고요. 정체성을 건드리는 칭찬은 뭐냐면, 와, 오늘 프레젠테이션 잘하셨네요.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 같아요. 원래부터 잘하셨어요. 이런 거예요. 두 번째가 훨씬 더 오래 남겠죠. 왜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자기 이미지에 확 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무의식을 건드리는 칭찬 구조는 딱 이런 거예요. 원래 땡땡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시를 드릴게요. 그대로 쓰시거나 조금 변형하셔도 됩니다. 와, 원래 좀 책임감 있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말만 하시는 스타일 아니네. 원래 사람을 좀 잘 배려하는 사람 같아요. 말투를 보면 좀 티가 나더라. 원래 자기 일에 좀 진심인 스타일 같아요. 대충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구체적인 근거를 살짝 붙여주는 거. 아까 그 말투에서 느껴졌어요. 아까 그 상황에서 한 선택을 보면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너무 과한 감탄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러지 말고요, 좀 담백하게 와 짱이에요 이런 거 말고 그런 사람 잘 없는데 좀 그런 게 있네요, 약간 이런 톤이죠. 이렇게 좀 던져놓으면 남자 머릿속엔요, 와 얘는 좀 나를 좀 진지하게 깊게 봐주네, 나를 그냥 얼굴만 보거나 직업만 보거나 이런 게 아니네, 이렇게 느낍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놓치면 손해보는 사람으로 포지션을 자리 잡는 거예요. 두 번째, 남자의 뇌를 끌어당기는 답장 템포. 이건 솔직히 뭐 과학이라기보다는요, 패턴이에요. 근데 진짜 잘 먹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의 무의식이 본인이 좀 더 쫓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도파민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내가 항상 긴 카톡 먼저 보내고, 내가 더 길게 뭔가 보내고, 내가 더 빨리 답장하고, 이렇게 되면요, 뭐 썸 단계나 좀 애매한 사이에 있는 단계에서 남자의 도파민이 줄어듭니다. 서로가 확신이 있는 관계가 아닌 이상요. 좀 내가 얻어놓은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요? 배달앱에서 음식 준비 중일 때는 그냥 폰 안 보다가 기사님이 픽업했습니다 뜨면 그때부터 우리 지도 보고 막 언제 오나 하잖아요. 남자들도 똑같아요. 얘가 나한테 오고 있나? 이 아슬아슬한 배달 추적 상태를 만들어야 도파민이 터지는 겁니다. 좀 이걸 실전 예시로 드리자면 1단계는 대화 온도를 먼저 맞추는 거예요. 처음엔 막 굳이 밀당하지 말고요. 상대가 보내는 속도에서 살짝만 느리게. 걔가 뭐 평균 10분 뒤에 답한다? 나는 뭐 한 15분, 20분. 걔가 뭐 평균 1시간 정도 뒤에 답한다? 나는 뭐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여기서 의도가 중요한데, 의도가 밀어내기가 아니라 나는 내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같이 주셔야 돼요. 2단계, 길이는 비슷하거나 조금 짧게. 그 사람이 뭐 5줄 보내면 나는 3, 4줄. 그 사람이 뭐 2줄, 3줄 보내면 나는 뭐 1~2줄. 이것도 관심이 없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도 너가 좋지만 나는 과잉 반응하진 않는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3단계, 아주 가끔은 또 빠르게. 평소보다 갑자기 조금 빠르게, 조금 더 길게. 근데 자주 그러면 안 되고요. 가끔. 남자 입장에서 이게 뭐냐면요. 오늘은 나한테 조금 더 집중되어 있네? 내가 더 좀 신경 쓰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진짜로 그날 밤에 여러분 생각하면서 자기 전에 곱씹습니다. 이게 도파민 패턴이에요. 세 번째 기술, 고백을 앞당기는 아래의 마무리 습관. 남자들이 좀 싸움에서 끝을 달려갈 때 고민한 게 있어요. 얘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진짜인지 그냥 심심해서인지 좀 헷갈린다. 여기서 미세한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말의 마무리 습관이에요. 예시를 드릴게요. 남자가 마음이 안 움직이는 마무리는요, 뭐 이런 것들이죠. 뭐 키키키키 히히히 몰라 그냥 뭐 그냥요 그냥 히히 약간 이런 거. 이렇게 끝나면 감정이 흐리멍텅해져요. 분위기 다 날아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마무리 문장, 좋은 구조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좀 기분 피드백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예시를 들자면 너랑 얘기하면 시간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 오늘 대화 되게 괜찮았어. 왠지 우리 톤이 좀 잘 맞는 느낌이랄까? 약간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짧게 그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음 떡밥으로 마무리하기. 나중에 우리 이 얘기 만나서 하자. 문자로 카톡으로 하긴 좀 길다. 이건 다음에 우리 커피 마실 때 또 얘기하자. 재밌네 이 주제. 이런 한마디가 주는 효과가 뭘까요? 나는 너랑 다시 볼 의사가 있다. 나는 널 만나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만남의 명분을 편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요. 아, 내가 데이트 신청해도 거절 안 당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겠죠. 그러면 고백까지의 거리도 확 줄어듭니다. 네 번째 기술, 무의식을 흔드는 눈 맞춤 플러스 침묵. 이거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거 말투보다 더 강력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드리자면요.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잠깐 말을 멈추고 2, 3초 정도 눈을 좀 더 깊게 마주본 다음에요. 살짝 웃으면서 다른 말로 넘어가기. 이게 끝이에요. 이게 왜 먹힐까요? 뇌과학적으로도요. 눈 맞춤이 좀 옥시토신, 애착의 호르몬의 비율을 올려요. 그리고 그 순간적인 침묵이 상대한테 그런 생각할 여지를 줘요. 그럼 남자 머릿속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방금 저 눈빛 뭐지? 나한테 감정 있는 건가? 아닌가? 아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죠. 이 해석을 확실하게 못하는 시간이 무의식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너무 여러분이 오래 쳐다보면 부담이겠죠? 2, 3초면 충분해요. 이때 살짝 입꼬리 올라가 있으면 더 좋고요. 기술 다섯 번째, 고백을 끌어내는 마지노선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좀 기술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관계 뭐야? 우리 언제까지 이런 상태야? 나만 감정 있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건 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한 거, 그리고 감정을 내가 막 쏟아내는 거라서 남자가 부담만 느끼고 도망갈 확률이 좀 큽니다. 제가 말씀드린 구조는 이거예요. 너랑 보내는 시간 나도 좋아. 근데 나는 내 기준이 있어. 그래서 내 쪽에서는 이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이다. 좀 실전 예시를 들자면 나 너랑 시간 같이 보내는 거 좋아. 근데 나는 좀 애매한 관계를 오래 두는 편은 아니라서 조금씩이라도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정해 가야 편하더라. 두 번째 예시를 들자면 막 스킨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 아까 그런 스킨십 뭐 나쁘진 않았는데 나는 원래 좀 사귀기 전에 그렇게 스킨십이나 선을 넘는 건 별로 안 좋아해. 나는 그냥 마음이랑 스킨십의 진도가 같이 갔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 주는 메시지는요. 나도 너 좋다. 희망을 먼저 주고요. 근데 기준은 있다. 존중과 긴장감을 주고요. 지금이 결정의 타임이다. 행동을 딱 촉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대로 된 남자라면 이 말 듣고 며칠 안엔 결정합니다. 기술 여섯 번째, 미러링 플러스 딜레이. 따라를 하되 좀 늦게 하는 거예요. 미러링은 상대 행동을 따라하는 거잖아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완벽하게 따라하면 좀 오히려 어색해져요. 2, 3초 정도 딜레이를 두고 따라하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가 커피잔 같은 걸 들면 뭐 2초 뒤에, 3초 뒤에 나도 어떤 잔을 들어요. 상대가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면 잠시 후에 나도 살짝 앞으로 기울여요. 이게 나도 의식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해야 돼요. 이런 딜레이 미러링은요. 남자의 무의식에 이 여자랑 있으면 편하다. 뭔가 통한다. 이런 감각을 심어줘요. 기술 일곱 번째. 먼저 떠나기. 분위기 가장 좋을 때 있죠. 여러분이 먼저 자리를 마무리하세요. 오늘 진짜 재밌었어. 나 먼저 가볼게. 인간의 뇌가 절정 후에 끝맺음을 가장 강하게 기억해요. 이걸 피크앤드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분위기가 식을 때까지 있다가 헤어지면 그 만남의 기억도 좀 흐릿해져요. 반대로 가장 좋은 순간에 떠나면요. 남자의 뇌가 그 만남이 뭔가 아쉽고 더 있고 싶었던 시간으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여러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다음 만남을 기대하면서요. 근데 여기서 분명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계산해야 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안 돼? 맞는 말이에요. 뭐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린 거 안 하셔도 너무 이미 기본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좀 현실적으로 보니까 나대로 했더니 뭐 계속 썸만 타고 끝난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만 나답게 뭔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술이 가짜의 나를 뭐 만들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의 나를 더 잘 전달하려고 제가 이런 기술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내가 따뜻한 사람인데 표현을 잘 못해서 뭐 오해가 사거나 차가운 사람으로 막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 하는 거. 원래는 내가 기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적으로도 뭐 어느 분야에서든. 근데 연애만 하면 뭔가 내 기준이 흔들려. 혹은 뭐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그냥 가벼운 썸녀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애 기술이 내 인생을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강력합니다. 비어있는 마음을 내가 채우려고 이걸 쓰면요. 결국 누구를 만나도 공허해지고요. 이미 내 삶이 단단한 상태에서 쓰면 정말 좋은 사람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 영상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다면요. 그것만큼이나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 스스로한테 같이 물어보셨으면 해요. 그 사람의 고백을 끌어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고백을 받아들일 내 삶의 방향성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단순히 썸남 한 명 잡아내는 것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연애 패턴과 삶의 패턴까지 같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연애에서 늘 흔들리시거나 같은 연애 패턴으로 매번 헤어짐을 반복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오늘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연애의 주도권 그리고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쥐는 사람이 되자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그런 경험들도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